문제할 테니까 그것만 다시 한번 보시면서 풀이 과정 보시고요. 정확하게는 일단은 지금 보시면 그래도 내분이 어느 정도는 좀 내분이 조금 잘들 되시고 계시니까 그것만 보시면서 좀 더 계산 편하게 하는 거 연습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갈게요. 몇 페이지부터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저기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문제풀이 다 했지요? 자, 그러면 13페이지에 34번은 했으니까 요건 넘어가고 다음 넘기셔서 14페이지의 질문이요. 14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15페이지의 질문 47번 별표. 다시 한 번 더 항상 기본직 첫 번째 접근이 어떻게 되는지를 연습하시는 걸 가셔야 됩니다. 자, 47번 보시게 된다면, 자, 47번.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 P하고 Q에서 뭐해? 만나잖아. 그럼 만나니까 결국에 이 P하고 Q라는 건 무슨 점이야? 교점이야. 다시 무슨 점이야? 교점이야. 그럼 교점 구하려면 당연히 우리 무조건 주식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돼. 그럼 연립한 식의 해가 그 교점 P하고 Q에 무엇을 의미한다? X, 좌표 의미한다. 됐나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게 된다면 어쨌든 거기 나와 있는 곡선과 직선을 연립하게 된다면 X제곱 마이너스 몇 X 2X와 다음 몇 X 3X 플러스 뭐를 K를 연립할 것이고 요놈은 한쪽으로 몰게 된다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는 제로가 되는데 어쨌든 K는 모르니까 우리는 인수분해는 안 돼. 그랬을 때 항상 이 내용에서 1학기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건 연립했다라는 건 무엇을? 교점을 구하는 거고 그게 두 점 P하고 Q에 무슨 좌표를 의미한다? X, 좌표를 얘기한다. 됐니? 그랬을 때 제발 좀 웬만하면 근해 공식은 거의 쓰지 마세요. 근해 공식 쓰는지 않습니다. 됐니? 그럼 얘네들을 P하고 Q의 X좌표라고 하니까 그걸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왜 P의 X좌표가 Q의 X좌표보다 뭐하다 그랬어? 작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됐니? 그러면 얘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잡는 순간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되는 거 알고 있고 5.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 되는 게? 마이너스 K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머릿속에는 이 내용이 갖고 가야 됩니다. P의 X좌표 알파, Q의 X좌표 베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성분 PQ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가 얼마가 된대? 1이 된대. 그럼 그 얘기는 적당히 우리가 그림을 찍게 된다면 P, Q가 존재할 것이고 얘를 1대 얼마로 2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가 얼마? 1이 된다는 얘기가 될 거거든. 됐니? 그래서 자꾸 지금 까먹으시고 가시는 게 다시요. 평면상에서의 내분점에 대한 얘기는 몇 대 몇을 쪼갠다라고 얘기하는 점은 X좌표, Y좌표를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는 거라고? 따로 보라고. 하나만 봐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X좌표 하나끼리의 B를 보든 Y좌표 하나끼리의 B를 보든 전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럼 그 얘기는 이 P의 X좌표가 알파가 나올 것이고 다음 Q의 X좌표를 베타라고 우리가 잡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길이의 비가 1대1이라는 건 이 점과 이 점 P와 이 점과의 무슨 좌표의 차? X좌표의 차. 다음 이 점과 이 점의 무슨 좌표의 차? X좌표의 차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2라고. 그래서 따로 본다라고 계속 그것 부분을 얘기해 드렸잖아. 따로 본다고. 하나만 봐도 상관없다고. 그럼 여기서 X좌표 차는 당연히 어디 있는 놈에서? 오른쪽에 있는 놈에서 왼쪽에 있는 걸 뭐 해줘야 돼?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뭐를 한 게? 1 마이너스 알파 대 다음 베타 마이너스 1을 한 개. 이게 몇 대 몇이다? 그렇지. 이렇게 풀어내고 해야지.
그럼 얘네가 1대2가 된다는 건 그럼 그 얘기는 요놈 그대로 정리하게 된다면 베타 마이너스 1은 2 마이너스 2알파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2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3 나오겠지요? 그럼 얘네 둘 알파 더하기 베타 5 나왔고 2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 나오니까? 3 나오니까 두식 뭐 해버리면 연립하면 알파하고 베타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누구? K 찾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됐니? 그래서 요 문항은 다시 한 번 더 내용 잘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생각보다 유형 잘 나오니까. 다음 넘기셔가지고 16페이지의 질문이요. 16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17페이지 질문 57번이요. 좌표 평면이의 세 개의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는데 AC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어느 축 위에 있을 때? Y축 위에 있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쨌든 세 개의 점 A, B, C에서 우리는 당연히 먼저 하셔야 될 건 뭐해라? 그려라. 그럼 A의 좌표 찍게 된다면 점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콤마요. 다음 마찬가지로 B의 좌표는 몇 콤마면 0,4. 그런데 문제에서 C, A, B인데 AC와 BC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그랬어? 같다 그랬어. 그럼 걔가 어쨌든 AC와 BC가 같으니까 이 삼각형 ABC는 무슨 삼각형이 될 거야? 이등변 삼각형. 그럼 적당히 만드시면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 C에 대해서.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그때 얘네들의 ABC의 무게중심이 문제 잘못 냈네. 다시 A 나오면 여기 뭐 나와야 돼? B 나와야 됩니다. 원칙상. 모양은 이거는 조금 문제를 이건 조금 잘못 낸 거니까 어쨌든 뭐 그냥 다시 가지요. 이게 무게중심의 좌표가 어느 축 위에 존재하니까? Y축 위에 존재하니까 무슨 좌표 아니? 그렇지. 여기까지 갖고 들어가야지 항상. 그냥 됐냐 안 됐냐? 여기까지 무조건 갖고 들어가야지. 그럼 얘를 갖고 들어간다는 거, 그 얘기는 다시 한 번 더 요놈의 식기를 갖고 들어갔다는 건 무게중심 좌표 구하려면 각각의 x좌표들을 다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얼마로 나눠야 돼? 3으로 나눠야 돼. 근데 그 결과가 얼마 나왔다는 건 0 나왔다는 건 각각의 x좌표를 다 더하면 얼마 돼야 돼? 0 돼야 돼. 그럼 얘 x좌표 얼마 돼야 되니? 그렇지. A 하나 해결했지?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다시요? AC의 길이하고 BC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그랬으니까? 같다 그랬으니까 얘는 그럼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요놈의 Y좌표는 B였으니까 두 점 사이에 뭐 구하면 돼? 거리 구하면 돼.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된다면 요놈 식기에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할까? 거리 구하면 그냥 바로 갑시다. 루트 16 플러스 b제곱과 다음 얘네 둘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4 플러스 b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이 서로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그럼 루트 안이 서로 어떻다? 같다. 됐지요? 그래서 b 값은 바로 계산하셔서 a 더하기 b는 찾아내시면 됩니다. 됐니? 또 다른 거 질문? 없어? 오케이. 다음 하나만 더 질문 받아보지요. 넘기셔가지고 18페이지 질문. 18페이지 없으시면 19페이지 질문. 68번이요. 자,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점 A 1,1, B 4,2, C 3,0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무엇의 이등분선과 외곽의 무슨 선? 이등분선. 다시 외곽의 무슨 선? 이등분선. 됐니? 그랬을 때 교점을 A, B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외곽의 이등분선에 대한 얘기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얘는 뭐 어쩔 수 없이 중학교 때 내용을 써먹는 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억하고 가셔야 되니까 이걸 외워갖고 가셔야 될 방법 없습니다. 내각이 워낙 자주 나오는 기본 유형인 거고 외곽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에 이건 나와요. 쌤 안 배우던 대로가 아니라 중학교 때 한 거 어떻게 기억해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
그냥 중학교 때 배운 거 다 갖고 가셔야 돼. 항상. 고3 때도 똑같아. 이거 중등 때 나왔던 달굼이잖아요. 하고 가셔야 돼. 배웠으니까. 그 모든 걸 다 써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보게 된다면 지금 문제에서 삼각형 ABC가 이렇게 주어졌고 다음 요 각 A의 무슨 선? 외곽을 모아는 선 2등분선이 얘하고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한다? D라고 한다. 됐어? 그럼 외곽의 2등분선 성질 지난 시간에 해드렸죠? 누구 대? A, B 대 다음 누구 하면 A, C 하면 누구 대? B, D 대 그 다음 누구? C, D 아이쿠 C, D고 C, D 됐지? 요거 보시기 모양까지 한번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AB의 길이를 구하게 되니까 AB의 길이는 1,1과 4,1 1,1과 4,1 X, Y 해서 루트 10 됐어? 다음 AC를 구하게 하니까 1,1과 3,0 그럼 1,1과 3,1가 루트 5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루트 2대 됐어 안 됐어? 가장 간단한 비로 가야 되니까 얼마? 1 표현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갔니? 그럼 그 얘기는 요놈의 식기가 얼마가 돼?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하면 될 거 아니야 계산을 하실 때 됐어?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숫자가 지랄났잖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X좌표 Y좌표서는 어떻다? 따로 한다 다시 무슨 좌표 무슨 좌표? X좌표 Y좌표 어떻다? 따로 한다 여기에 점 D 찍어줬잖아 점 D 몇 콤마 몇이라고? A 콤마 B라고 그럼 얘 A 콤마 B 찍어줬으니까 자 여기 X좌표 4고 여기 X좌표 얼마야? 3이지 얼마 떨어져 있어? 1 떨어져 있잖아 여기는 그럼 얼마 떨어져 있어? 3 마이너스 얼마? A지요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다시 X좌표 4 여기 3 X좌표 차가 1 떨어졌다며 얘 X좌표 얼마? A 3 여기 3이잖아 얼마 떨어져 있어? 3 마이너스 A 됐냐 안 됐냐? 더 왼쪽에 있으니까 1대 3 마이너스 A가 몇 대? 루트 2 마이너스 1대 1 이게 귀찮으면요 쌤 여기 기울이가 얼마야? 루트 2대 얼마? 1 이거 써먹고 싶으면 여기 루트 2 써먹으려면 여기 길이비를 뭐라고 잡아내면 돼? 요놈의 식기를 못 빼기 뭐 4 마이너스 A 하면 누구 대? 루트 2대 얼마? 1 풀어내셔야지 그냥 계산 너무 빡세게 한다니까 지금 보면 비례식까지 잡아냈는데 그 비례식 잡아낸 다음에 점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신 분들은 그건 계산이 너무 복잡해 복잡한 계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야 X좌표, Y좌표 어떻게 한다? 따로 한다 하나만 봐도 된다고 뭘 굳이 힘들게 두 개를 동시에 다 보려고 그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만드는 순간 그게 두 개를 동시에 다 보는 거거든 뭐하러 힘들게 살아 됐냐 안 됐냐? 그럼 요놈의 식기에서 뭐 이 식을 풀든 어떤 식을 풀든 상관없으니까 풀어내게 된다면 3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a는 4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것이고 요놈의 식기는 3루트 2 마이너스 4 나오면서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얼마? a 됐어 안 됐어? 그러면 a라는 놈의 식기는 뭐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3루트 2 마이너스 4고요 얘를 만약에 우리가 간단히 하려면 이거 뭐 한다고 하니? 유리화해야겠지 됐어 안 됐어? 유리화 하셔도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다시 문제에서 뭐 하는 게? 물어보는 게 A 더하기 B잖아 그럼 B까지 구해놓고 그 다음에 유리화를 할지 안 할지는 그 다음에 판단하시면 돼 바로 중간에 먼저 유리화하지 마시고 계산 지점으로만 그래도 다음 마찬가지로 B는 무슨 좌표에 대한 얘기? Y좌표에 대한 얘기잖아 이번엔 이걸로 해볼까? 루트 2 마이너스 1대1로 Y좌표 차 얼마? Y좌표 차 얼마? 2 Y좌표 차 얼마? 마이너스 B 다시 못 빼기 뭐?
0 빼기 B 끝. 어렵게 고민하지 마. 그냥 못 빼기 뭐만 하라니까. 문자 나왔다 뭐한다 상관없으면 그냥 해. 왜 그걸 힘들게 자꾸 받아들여. 그래서 자꾸 얘기해드렸잖아요. 좌표 잘 보시라고. 그걸 자꾸 어색하다고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라고. 그럼 요 놈의 식기는 2대 마이너스 B가 요 놈의 식기에서 누구 대? 루트 2 마이너스 1대 그 다음에 얼마 되는 거라고. 요 놈의 식기는 뭐였어? 루트 2 마이너스 1대 얼마? 1 됐니?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B라는 게 2 나올 것이고 B라는 놈의 식기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둘 모아라고. 둘 모아라고. 더하라. 그럼 A 더하기 B 구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다음 3루트 2 마이너스 얼마? 6 유리화를 하셔도 되고 조금 더 센스 있게 보이시는 분들은 얘 쳐다보시면 3루트 2고 여기는 얼마야? 6이지. 공통으로 묶을 수 있어. 얼마 빼서 묶을 수 있어? 3루트 2. 3루트 2도 묶을 수 있죠. 1 마이너스 루트 2. 바로 날아가면서 계산하셔도 돼. 표현됐지? 그럼 얘들 바로 날아갈 거야. 표현됐니? 물론 뭐 안 되시면 그냥 유리화 하시고 그것들은 이제 여러분 선택일 거니까. 됐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필요하신 것 정도? 자, 왼쪽에 47번은 지웁니다. 자, 다음 19페이지에 또 다른 거 질문 없니? 자취는 안 해도 돼? 오케이. 어이, 자취가 제일 힘든 유형인데 아무튼 자취 예방정식, 도용 예방정식 까먹지 마시고요. 제발 좀. 이건 여러분들한테 아마
계속해서 힘들게 할 테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필기 다 되신 분은 노트 꺼내셔가지고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자, 되셨으면 가운데 요놈도 지웁니다. 그 다음 보시면서 그 내용 조금 정리합시다. 일단 이미 중학교 때 한 번씩들 싹들 배우셨을 거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차 정확하게는 다항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 외에도 이 1차 다항함수 외에 독특한 직선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독특한 직선은 별거 아닙니다. 됐어? 그래서 기본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y는 ax 더하기 b 그거를 갖고 푸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고등학교 때는 표현 자체가 많이 바뀌게 되니까 그 표현을 여러 가지를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고 그 표현을 연습을 하실 때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 고2나 고3까지 우리가 과정을 가면서 얘 직방에서 항상 익히셔야 될 건 직선을 표현하는 방식은 하나로 그냥 퉁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직선을 표현을 하려면 진하는 한정이 있어야 되고 기본은 다시 진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한정과 다음에 기울기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직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 포인트야. 됐어? 그래서 어떤 식이 나왔을 때 특히나 자꾸 까먹으시는 게 이 직선의 방정식은 너네들 다 1차함수라는 건 알고 있잖아. 근데 실제 표현에서는 제대로 못 잡아내거든. 실제 표현에서 제대로 못 잡아낸다는 건 1차함수꼴로 표현이 된다는 건 x, y에 대한 몇 차식 꼴이 표현이 되는 거냐면 반드시 1차식의 형태로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됐니? 다시 누구하고 누구에 대한? 그러니까 x가 기본적으로 직선이라는 한글이 문제에 들어가 있는데 x, y 외에 여러 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어? 그럼 나머지 문자는 싹 다 무취급이야? 상수 취급이라는 게 먼저 빨리 판단이 되셔야 돼. 근데 의외로 거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 겁나 많거든. 그러니까 그걸 먼저 정확하게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네, 됐어?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진하는 한정과 기울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만들어냈는데 그 대표적인 형태가 한점 A, B를 진하고요.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간단히 직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 M에 상관없이 A, B를 진하니까 A는 무슨 좌표? X좌표. B는 무슨 좌표? 그래서 y-b는 m에 대한 항등식처럼 이렇게 만드시는 게 기본인 거고 요 식을 정리하게 되면 우리는 y는 n 곱하기 x-a 플러스 b를 사용하는 게 기본이에요. 고등학교 때 웬만하면 바꾸세요. y는 ax 플러스 b 말리진 않지만 실제로 저 표현을 더 저기에서 뽑아내야 될 게 더 많기 때문에 저 표현으로 익히는 게 좋습니다. 표현됐니?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가장 첫 번째 기울기. 기울기란 놈의 식기, 보통 우리가 문자 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기울기란 놈의 식기는 무슨 변화를 했거든? x 변화를 했거든. 무슨 변화를? y 변화를.
그걸 귀찮으니까 한글 쓰기 귀찮기 때문에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건 두 점 x1, y1 다음 x2, y2 이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5 마이너스 5분의 시작 x1 마이너스 x2 하면 반드시 분자도 뭐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뭐 y2를 나타내는 거고, 기울기 m이 무슨 수가 된다면, 양수가 된다면 이런 형태를 갖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 다음 기울기 m이 무슨 수가 된다면, 음수가 된다면 이런 형태를 갖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 여기까지 표현이 갔니? 그랬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게, 다시 한 번 더, 이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를 말하는 정확한 표현을 익히셔야 되는데, 다시 증가함수라는 건 y가 점점 뭐 한다는 거야? 커지기 때문에 증가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감소함수라는 건 y가 점점 뭐 하기 때문에 감소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y가 이렇게 보면 점점 커지지만 이렇게 보면 y는 점점 뭐 하게 되겠니? 감소하잖아. 그럼 이렇게 보면 감소함수잖아요 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건 y값이 커진다 작아진다 이거고, 그 전제 조건으로 깔려있는 건 x값은 변하는데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는 거야. 다시 x값은 변한다가 아니야. 변하는 건 맞는데 그 변하는 게 어느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증가하고 있는 방향으로 변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는 거라고. 표현이 해갔니? 그래서 이 전제 조건 안에는 뭐가 깔려있는 거냐면 변수. 보통 우리가 독립변수로 얘기하는 이 x는 항상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x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y가 증가한다라고 보는 거고, x가 증가한다는 상황에서 y가 뭐 한다라고 보는 거고, 감소한다라고 보는 게 기본인 거야. 이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겁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변수가 바뀌는 새로운 함수가 1학년 때도 가끔 나와요. 새로운 함수가 잡혔을 때. 그래서 그 새로운 함수를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실 때는 반드시 변수는 뭐 한다라는 걸, 증가한다라는 걸 까먹지 않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새로운 함수를 정의한다는 건 변수가 새롭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해갔니?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까먹지 마시고요. 다음, 이 정도는 다 알지요? 기울기 m이 얼마라고 하면, 0이라고 하면 얘는 무슨 함수가 되면 상수함수가 되고, 됐어? 다시 무슨 함수라고 얘기하고,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요 그래프의 모양은 어느 축에? x축에 뭐하니? 그렇지, x축 평행. 또 y축에 뭐해? 그렇지, y축 수직의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m인 놈의 식기는 예를 들어 y는 k꼴 이런 상수함수가 된다라는 거. 다음, 요런 직선의 방정식. x는 k라는 이 직선은 기울기가 당연히 있어 없어? 없어요. 왜? x변화량이라는 분모 자체가 얘는 존재해야 하네? 안 하거든. 왜?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무슨 좌표가 동일하니까? x좌표가 서로 뭐하니까? 동일하니까 x좌표끼리 뺀 값이 무조건 제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분모가 제로인 형태로서 당연히 정의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뭐한 거야?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니? 다음, 제발 이거 좀 헷갈리지 좀 말아라. 제발 요거 매년 왜 이렇게 이거 헷갈리나 모르겠는데. 다시요. 기울기 양수 음수 양수지. 이렇게 되면 기울기 커지니 작아지니? 기울기가 커져 작아져? 커져요. 그래프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바뀌면 기울기 커져 작아져? 커지잖아. 이건 다 알아. 되죠? 맨날 헷갈리는 게 이거야. 기울기 양수 음수.
기울기 음수. 됐어? 그래프가 이렇게 가면 기울기 커지니 작아지니? 기울기 커져 작아져? 커집니다. 그래프 이렇게 움직이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뀔 거 아니야? 커져. 일로 가면 기울기 커져 작아져? 기울기 작아집니다. 이거 맨날 틴다. 눈에.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건 말 바꾸면 절대값은 커진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표현 됐어? 됐니? 제발 특히나 요거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도 보시기. 표현 됐지요? 됐나요? 자, 일단 왼쪽부터 조금 길게 하시고요. 요거 하나 적고 시작해요. 어떤 점을 지나 그러면 무조건 그 점 뭐 해줘야 돼? 대입한다는 거. 아직 안 잡히신 분들은 저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왼쪽 편은 지워도 되죠? 제일 왼쪽 아직 안 쓰신 분? 없으면 제일 왼쪽은 지웁니다.
자, 다음 요놈까지 보고 그 다음 필기할 시간 또 드릴 테니까 그 다음 보시죠. 이 기울기 써먹기 요놈이 여러분들의 계산을 많이 줄여드릴 거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공부하셔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꾸 못 써먹으면 생각보다 여러분들 계산이 꽤 걸리니까 계산 과정 조금 줄이시고 싶으시면 자꾸 활용하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기울기라는 놈의 식기가 결국에 x변화량분의 y변화량처럼 분수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건 분수 표현은 뭐를 의미하기도 하냐면 쟤는 비를 의미해. 다시 얘는 뭐를 의미한다고? 비를 의미합니다. 왜 분수가 비예요 하면 초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초등학교 때 예를 들어 우리가 3대5라는 이 비를 배우지요. 3학년인가 아마 배울 겁니다. 초3 때. 이 비 3대5라는 걸 배우게 된다면 앞에 있는 걸 전항, 뒤에 있는 걸 후항, 앞에 한, 뒤에 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3대5라는 놈의 식기에 우리는 거기에 뭐를 배우냐면 초등학교 동생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세요. 비의 값을 배워요. 비의 값이라는 건 3대5나 6대10이나 같아 달라. 같이. 그 걔네들이 다 같다는 건 앞에 있는 전항을 1로 쳤을 때 뒤에 있는 건 그럼 몇 분의 몇이 돼야 돼? 3분의 5 될 거 아니야. 이걸 우리 비의 값이라고 가르치거든. 표현 이해갔어? 그래서 이 비의 값은 여기에서는 몇 분의 몇으로? 3분의 5라는 게 이게 비의 값을 의미합니다. 표현 이해갔니? 그럼 그 얘기는 이렇게 분수가 나와 있는 것 하나에 뭘 의미한다고? 비를 의미한다고. 표현 됐어? 그래서 그 비를 의미한다는 건 뭔 소리냐면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이 있어. 다시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직선이 있어? 2짜리인 직선이 있어. 그럼 얘를 분수로 바꾸면 몇 분의 몇이랑 똑같니? 1분의 2잖아. 여기까지는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이 기울기 2짜리인 직선 위에 어쨌든 점 두 개 A하고 B를 잡게 된다면 우리는 저 선분 길이를 표현을 할 때는 당연히 우리는 무슨 삼각형을 만드는 게 기본이라고 그랬어? 직각삼각형 만드는 게 기본이라고 했잖아. 얘가 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됐어 안 됐어? 그래서 피타 때도 얘기했었습니다. 다시요. 얘가 몇 대? 이 B가 기울기가 1분의 2라고 표현하는 건 x 변화량이 1을 의미하는 거고 y 변화량이 얼마? 2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분과 이 선분의 길이의 비가 몇 대면? 1대 2. 그러면 여기 길이는 얼마? 루트 5.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이걸 써먹으셔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기울기가 이번에 마이너스 3분의 2. 다시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면 기울기에서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얘는 감소를 그냥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얘는 뭐 하고 있는 거라고? 감소 함수를 의미하는 거야. 기울기 음수니까. 표현됐어? 그럼 결국에 여기에서 B는 그러면 5분의 5를 3분의 2만 보면 되는 거라고. 표현됐니? 그럼 3분의 1을 보라는 것. 다시요. 어떤 직선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 직선이 두 개의 점 A하고 B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거 식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친다면 B가 3분의 2니까 X 변화량과 Y 변화량의 B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3대 2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얼마? 3 대 얼마? 2. 그럼 피타 쓰면 여긴 다시 얼마로? 루트 13. 그렇지. 그렇게 계속해서 가시는 습관 들이시라고. 그래야 나중 계산할 때 많이 안 틀려. 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어떤 이차함수 y는 fx라는 함수와 어떤 직선 gx라는 놈의 식기가 만나? 그럼 만나면 당연히 뭐가 생길 거야? 교점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이 gx의 기울기가 1이야. 됐어? 그럼 교점이니까 당연히 교점 구하려면 우리는 두 fx하고 gx 뭐 해줘야 돼? 연립해야 돼. 그럼 요 점의 x좌표를 연립한 식의 뭐? 해?
이 점의 x좌표가 연립한 식의 뭐? 해. 됐냐 안 됐냐? 근데 기울기를 얼마라고 얘기하는 건 1이라고 얘기하는 건 b로 표현하면 몇 분의 몇을 의미하니까 1분의 1을 의미할 거 아니에요? 그럼 1분의 1을 의미하니까 요놈을 쉽게 해서 얘를 알파 베타라고 잡았다면 무슨 삼각형 만들었을 때?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여기가 몇 대 몇이 될 거야? 1대 1이야. 그럼 1대 1대 얼마? 루트 2.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다시 갑니다. 1대 1대 루트 2가 나온다는 건 이 길이는 요점과 요점의 무슨 좌표의 차를 의미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좌표 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 계속 이어져야 된다니까 좌표 보는 연습이. 그럼 요 성분의 길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럼 이 성분의 길이는 성분 뭐 요거 점 A하고 B 잡으면 성분의 1위는 루트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됐지요? 이게 끝인 겁니다. 그냥 이걸로 끝내시는 거야. 근데 이거를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요놈을 쉽게 알파 더하기 베타고 알파 콤마 모 점 잡고 베타 콤마 모 잡아가지고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해서 표현하거든.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그래서 그냥 끝내시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중간중간에 문제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써먹는 연습은 계속해서 시켜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계속해서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숙제 좀 보자. 채워. 은행공식 이거 쓰면 안 돼. 은행공식 얼마나 되지? 뭐 예술계 미친 거 같아. 직선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직선의 표현은 딱히 어려운 건 없고요. 한 번만 더요. 직선의 방정식이란 놈의 식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차함수 문자 누구하고 누구에 대한 y에 대한 뭐? 몇 차? 그렇지. 다시 한 번만 더. 문자 누구하고 누구에 대한 x와 y에 대한 몇 차? 1차. 됐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표현되는 게 전부 다 직선인데 첫 번째 절편을 줬을 때 그럼 x절편이란 말은 이미 중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x절편이라는 건 어느 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 그럼 x축과 만난 무슨 좌표 알고 있어? y좌표 얼마? 0. 그러니까 x절편을 a라고 한 건 얘는 점으로 표현하면 몇 콤마면? a, 0. 자, y절편을 그럼 b라고 한다는 건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점으로 표현하면 몇 콤마면? 0, b. 됐나요? 그래서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외웠으면 하는 표현은 이 표현은 외워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뒤에 가서 나중에 우리가 산술기하를 배우게 될 텐데 그 산술기하에서 이 절편 표현으로서 바로 뽑아내시는 게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항상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x절편 a,0 지나고 y절편 0,b를 지나는 직방, 즉 예를 들어 표현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 a,0와 0,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는 뭐 마이너스 a분의 b고 y절편 b니까 그 식을 만드셔도 되지만 얘는 단순하게 점진화를 활용하면 이렇게 만드셨을 때 편해요. 됐니? a,0 진화 점 뭐 하셔야 돼? 점진화 뭐 하라고? 대입 x에 얼마를?
A, Y 얼마를? 0. 됐어 안 됐어? 대입하면 1 돼 안 돼? 네. 다시 Y절편 0,B야. 그러면 요놈식이 X의 얼마를? 0. Y 얼마를? B를 갖다 대입하면 그럼 얘도 성립해 안 해? 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직방의 모양의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엔 기울기 3분의 1에 다음에 y절편 1이니까 y는 3분의 1 x 플러스 1 쓰셔도 되지만 그거 말고 지금처럼 뭐를 줬을 때는 절편을 줬을 때는 됐냐 안 됐냐? 그럼 절편 줬으니까 요 놈을 시키면 그럼 5분의 마이너스 3분의 뭐 x 더하기 다음 뭐분의 1분의 y는 얼마? 1 세워놓고 그냥 끝내셔도 된다고. 표현 이해갔어? 이렇게 고치는 게 기본이고요. 다음 정확한 표현으로는 우리는 원래는 양함수, 음함수라는 표현으로서 가르쳐야 되지만 고등학교 때는 양함수, 음함수에 대한 표현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쓰지 않고 단순히 표준형, 일반형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요. 직선을 표현하는 방정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운 형태가 표준형. y는 ax 더하기 b. 이게 표준형이야. 다음 일반형. 일반형이라는 형태는 얘가 음함수의 형태인데 y는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함수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y는이 아니라 얘네들을 한쪽으로 싹 다 몰아놓은 거. 다시 얘네를 한쪽으로 싹 다 뭐 해놓은 거? 몰아놓은 거. 즉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요. 이렇게만 표현해도 얘도 하나의 직방을 나타낸다고. 왜? 문자 누구하고 누구에 대한? x와 y에 대한 몇 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표현이 이해갔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직선 표현에서 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외워두시고요. 다음 요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나머지 내용 정도를 다 갈 거니까 얘네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표현 됐니? 다음 자, 세 점이 어디 위에 존재할 때? 일직선 위에 존재할 때. 일직선 하면 또 애들 못하니까 한직선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이렇게 하나의 직선 위에 점 3개가 존재한다고. 됐어? 그러면 요놈의 식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3개의 한 점이 있다면 A하고 B에 뭐를 찾고 기울기 찾고 다음 또 누구의 B와 C에 누구를 찾고 기울기가 찾아도 둘이 서로 어떨 거야? 같을 거야. 근데 꼭 A, B하고 B, C만 있겠어? 하나 더 있겠죠. 누구도 있겠니? CA 하셔도 되고 또는 누구? AC. 얘네들의 기울기 어떨 거야? 같을 거야. 근데 기울기 갖다 쓰시면 됩니다. 표현 됐니? 근데 이 부분을 가끔 놓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하시고요. 시원했나? 나오나 보네. 자, 왼쪽 편은 지웁니다.
접어놓고 앉아있다 그냥 내가 수업 시간에 맥주캔 들고 올 때부터 알아봤어 싶은 거. 야, 아주 어서 술 먹고 꽂아버려. 자, 되셨으면 그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기울기의 각을 이용한 표현. 자세하게 정확하게 나머지 다루는 건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할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도는 해드릴 텐데 일단은 뭐 이게 지금 표현 나오니까 얘는 그냥 잡아내시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기울기라는 놈의 식기는 x변화랑 분의 y변화랑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 b를 의미한다 그랬잖아. 됐어? 그럼 그 b를 의미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직선 L이 존재하게 된다면 이 직선 L에서 기울기라는 놈의 식기를 뭐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냐면 각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됐니? 그때 각이라는 개념이 원칙적으로는 이게 양의 방 각에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됐니? 그거에 대한 건 여름방학 때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이렇게 x축이 존재하고 이렇게 직선이 존재하게 된다면 이 방향으로 가는 걸 우리는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 이 방향의 각의 크기가 세타도라고 표현하게 된다면 그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떤 임의의 한 점을 잡아내게 된다면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선분과 이 선분의 길이의 뭐가? b가 바로 기울기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됐니? 그럼 쟤네들의 b는 요놈 쳐다보니까 이 각을 낀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 근데 빗변이 이 b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누구 써야 돼? 탄젠트 써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기울기가 뭐가 될 거냐면 기울기라는 놈의 식기를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도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요놈 식기는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뭐 3분의 루트 3 하셔도 되고 탄젠트 45도는 1, 다음 탄젠트 60도는 루트 3 요 세 개는 외워놓고 가셔야 됩니다. 이건 나오니까 중학교 때 뭐 아마도 외우셨을 테니까 다시 한 번 더 외우는 건 외워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만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몇 번부터 보냐면 푸른 근황 체크합시다. 105번 하고요. 105번, 그 다음에 111번, 다음 넘겨서 다음에 121번, 다음 123번, 121번, 123번, 다음에 128번 요렇게 시작! 여기 가운데 지웁니다. 여기 절편 표현은 지워요.
자, 시간 더 필요하신 분? 다 푸신 분들은 필기 먼저 하시고요. 자, 한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26페이지 질문이요. 없으시면 27페이지, 없으면 28, 없으면 29. 오케이. 다음 노트 보시고요. 자, 노트가 아니라 칠판 봅시다. 다음 내용 갑니다. 일단 이미 우리는 요동식기는 조금 알고는 있긴 합니다. 기본 내용 자체는. 잠깐 우리가 문제 풀라고 했던 것 중에 111번. 111번 문제 봅시다. 111번. 111번. 좌표 평면에서 두 직선 x-2y 플러스 있는 0과 2x 플러스 y-6은 0을 만나는 점. 그럼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이니까 무슨 점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렇지. 교점 구하려면 거기 나와 있는 두 직선의 식을 뭐 해줘야 돼? 연립. 연립한다는 건 거기 있는 문자 하나를 뭐 해주면 돼? 삭제해야 되지? 변형해서 대입하는 대입법을 쓰든가 아니면 한 놈의 2배 또는 3배 해가지고 변변 더해 변변 빼하는 가감법이든가. 됐어?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데 그 얘기는 자 이제 봅시다. 새끼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얘가 그지 같으면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이게 객관식으로 나와가지고 이거 해석하는 문항으로 나오는 순간 대부분 이거 많이 틀리니까 요거는 해석을 자꾸 하는 연습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직선을 표현하는 건 문자 누구하고 누구에 대한? y에 대한 몇 차? 1차.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자꾸 머릿속에 갖고 가시면서 이제 식을 보시는 건데 어쨌든 어떤 두 개의 직선 L이라는 놈의 식기 얘를 ax 더하기 by 더하기 c 1반향 됐지? 그냥 갖다 듣겠습니다. 다음 M 이라는 직선이 또 있을 거고요. 이 놈식기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6요. x하고 y는 안 건드린 건 x하고 y에 대한 1차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앞에 나와 있는 a-b-c- 얘네들을 구분하라고 그냥 얘기한 겁니다. 개수가 다를 거라고. 그러면 이 두 직선이 당연히 지금처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면 한 개의 점에서 만나면 됐니? 이 무엇을 이 교점을 모하는 지나는 다시 교점을 모하는 지나는 임의의 직선. 그럼 얘는 정해져 있는 거야? 안 정해져 있는 거야? 안 정해져 있는 거야. 왜? 직선 하나를 표현을 하려면 뭐하고 뭐 알아야 된다고? 지나는 한 점하고?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뭐하고 뭐 알아야 된다고? 지나는 점하고 뭐? 기울기 알아야 된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잡고 싶다고.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직선이 정해져? 그렇지. 안 정해져. 뭘 모르니까. 기울기를 모르니까.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렇기 때문에 그 직선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 임의의 직선, 즉 요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은 어떻게 돼? 무수히 많을 거거든.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 무수히 많은 직선을 뭐 하겠다? 표현을 해보겠다. 다시 그 직선을 뭐 하겠다? 표현을 하겠다. 이해갔어? 실제 문제풀이에서는 크게 안 써, 솔직히. 쓰라고 얘기해도 몇 번 보여줘도 너네는 안 써. 안 써도 돼. 실제 문제풀이 할 때. 대신에 포인트는 뭐 할 줄 아셔야 된다고? 해서. 어떤 직선과 어떤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냐, 그거를 해석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표현 이해갔니? 다시 얘를 뭐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야. 됐지요? 실제로 여러분들 아십니다 이거. 자,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어쨌든 우리는 교점을 구하려면 이 식과 이 식을 모아야 되는데 연립해야 되는데 이게 y는 하면 연립하기 쉬워. 그냥 바로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게 y는 안 돼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y는 하고 바꿔가지고 갖다 넣는 대입법이 편할까 아니면 몇 배 해가지고 더하거나 빼는 가감법이 편할까? 당연히 가감이 편할 거 아니야. 됐어? 그럼 그 몇 배 한다는 게 꼭 여기 2배, 3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2배, 3배 하지 않고 한 놈에 몇 배 하고 2분의 3배 해도 상관없는 거거든.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에 대한 교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는 요 놈의 식기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요 직선을 서로 모았는데 연립을 하는데 연립을 해야 교점이 나오게 되니까. 근데 그 연립이 몇 배 해야 될지 현재 모양에서는 우린 정확하게 알아볼라. 몰라. 그 연립하는 게 몇 배인지 몰라. 그래서 이걸 실수배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어? 그럼 이렇게 K배 실수배로 만들어내는 순간 K는 당연히 상수지요? 됐니? 그러면서 얘 X하고 Y에 대한 1차고 얘도 누구하고 누구에 대한? X하고 Y에 대한 몇 차야? 1차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는 제로로 만드는 순간 이 식 자체도 X하고 Y에 대한 몇 차식꼴로 어쨌든 표현이 될 거야. 그렇지. 1차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식 자체는 이놈과 이놈을 뭐 했다라고 하는 식을 의미하는 거고 연립을 했다라고 의미하는 걸 바로 나타내는 거고 얘네들을 연립했다는 건 앞에 있는 직선과 뒤에 있는 직선의 무슨 점? 그렇지. 연립했으니까 무슨 점? 교점을 지나는 어떤 임의의 직선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라고. 그럼 그 직선 중에 요 놈이냐 요 놈이냐를 특정하려면 이 k 값이 뭐가 돼야 돼? 정해져야 돼. 표현 이해갔어? 표현을 익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 할 줄 알아라? 해석할 줄 알아라. 표현 이해갔지요? 그걸 연습하시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자 넘기셔가지고 유형부의 154번 볼게요. 예제는 154번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문제 보고 가셔야 될 거 154번 잘 보세요. 두 무슨 선? 직선. 다시 한 번 더 밑줄. 직선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빨리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자 누구하고 누구에 대한? X하고 Y에 대한 몇 차? 1차. 그 다음 지나는 뭐하고? 한 점과 다음 뭐?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지나는 뭐하고? 한 점과 뭐? 기울기. 됐냐 안 됐냐? 됐니? 계속해서 거기 둘까지는 반드시 머리에서 보고 판단이 가능하셔야 돼. 그럼 두 직선이니까 둘 다 X하고 Y에 대한 1차식의 형태가 나오게 될 거고요. 이 두 직선의 무슨 점과 교점과 점 몇 콤마 몇을 2,1을 지나는 무엇의 방정식이? 직선의 방정식이 개가 된대. 그럼 상수 A하고 B를 찾아서 A 곱하기 뭐 구하라고 했어? B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지요. 됐니? 그럼 얘네들의 뭐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교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주식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돼. 맞아 틀려? 자, 연립해서 교점 찾아.
자, 교점 찾았나요? 교점 몇 콤마 몇 나오니? 1,-2. 그럼 1,-1을 거기 있는 직선이 지나 안 지나? 네. 지나. 점지나 뭐 해야 돼? A. 대입. 다음 또 몇 콤마 몇도 지나니까? 2,1. 2,1도 지나니까 2,1도 뭐 해야 돼? 대입. 그럼 A하고 B는 연립하면 나와 안 나와? 나와. 이렇게 푸시는 게 당연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던 사고입니다. 됐어? 당연히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풀면 돼. 지금 이 풀이가 틀렸다는 게 아니야. 왜? 이 표현은 뭐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해석이 중요하다고. 근데 얘를 이 모양으로 바꿔주게 된다면, 다시요. 거기 나와 있는 두 직선의 교점과라고 나와 있지요. 그럼 두 직선의 교점과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나와 있는 두 개의 직선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1과 다음에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라는 요 두 직선의 교점이니까 두 식을 뭐 해줘야 된다고? 연립. 연립한다는 건 무슨 배? 실수배 꼴이라는 거야. 그러면 몇 가지 표현되는 순간 이 식이 의미하는 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무슨 점을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의미한다. 이해가냐 안 가냐? 이미의 직선을 의미해. 근데 그 교점과 또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된대. 교점과 2,1 지나야 된대. 그럼 직선이 몇 가지로 정해질 거야? 한 가지로 정해질 거 아니야. 무수히 많은 놈들이 아니라. 표현이 해갔니? 그러니까 얘가 2,1을 지나? 그럼 2,1을 당연히 뭐 하셔야 돼? 대입해야 되겠지. 그럼 2,1을 대입하게 된다면 요놈은 6 플러스 2 더하기 1 더하기 k 곱하기 2 빼기 1 빼기 3은 제로가 나올 거고요. 그럼 9 마이너스 2k가 얼마로? 계산 굳이 같네? 틀렸나? 아니지. 2,1 2,1 아우 왜 분수계산 나오게 짜증나네. 어쨌든 그래서 k가 그러면 얼마가 표현이 될 거냐면 얼마? 2분의 9 나올 거 아니야. 됐어? 그럼 k 2분의 9 나오니까 이걸 다시 대입하면 3x 더하기 2y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9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제로라는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이게 둘의 무슨 점과 교점과 다음 또 몇 콤마 몇을 지나게 되는 2,1을 뭐하게 되는 지나게 되는 무엇의 방정식? 직선을 의미한다고. 그럼 요 식을 뭐하면 정리하면 거기 나와 있는 누가 ax 더하기 by 마이너스 5는 0이 뭐한다?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래서 너는 정리해주게 된다면 3x 더하기 2y 더하기 1 플러스 2분의 9x 마이너스 2분의 9y 마이너스 2분의 27은 제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럼 여러분 쉽게 해서는 2분의 6이니까 2분의 15x 다음 마이너스 2분의 5y 다음 마이너스 2분의 25는요. 근데 요놈 2 다 꼴배기실까 좌우 양변에 얼마 곱해서 2 곱하고요. 그 다음 2 곱하게 된다면 15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25는 0이지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거기 ax 더하기 by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상수항 얼마로 바꿔줘야 돼? 마이너스 5로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좌우 양변 얼마로 나눠줘야 되니? 5로 나눠주게 된다면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에서 a, b 이렇게 찾으시라는 게 교과과정상에서 원하는 건데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 안 해도 돼. 얘 뭐만 할 줄 알면 된다고? 해석이 중요하다니까. 얘가 이건 해석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푸는 게 중요해. 그냥 풀이는 그냥 가시면 됩니다.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표현됐나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141번으로 바로 가셔서 141번으로 바로 갑니다. 141번 141번 자, 141번 다시 보세요. 이제 자, 일부러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141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직선이란 말 나왔지요? 맞아 틀려? 누구하고 누구에 대한? x하고
y에 대한 몇 차? 1차 식으로 표현돼 있지? 그럼 당연히 k는 뭐 취급 들어가는 거야? 상수 취급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이 x하고 y에 대한 1차식의 형태로서 우리는 기울기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지나간 점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 됐니? 그런데 문제 뒤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실수 k 값에 뭐? 관계없이 밑줄 이미 1학기 때 주구장창 했었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x값에 관계없이 다시 한 번 더 모든 실수 무엇에 대하여 이 문자로 바꾸면 이 문제의 문자로 바꾸면 k에 대하여 또 k값에 관계없이 또 임의의 실수 k에 대하여 항상 같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얘들은 그럼 그 주어진 식을 k에 관계없이 항상 뭐를 지난대? p를 지난대. 맞아 틀려?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럼 다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주어진 식을 누구에 대해서?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꼴로 뭐해라? 정리해라. 기억나냐 안 나냐? 됐니? 그럼 얘를 누구로 정리해야 돼? 문자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들어가야겠죠? 자 정리 시작! 자, k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2x 플러스 y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y 더하기 3은 0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됐니? 그럼 다시 이렇게 정리됐잖아. 쌤 어떻게 알아요? 다시요? 임의의 실수 뭐에 대하여? k에 대하여. 모든 실수 뭐에 대하여? k에 대하여. k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 누가 얼마? 누가 얼마? A 얼마? B는 얼마? 그렇지.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 K에 대하여 누가 얼마?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또 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 그럼 그건 뭔 소리야? 열립. 왜? 왜 열립해 갑자기? 그래서 얘기했잖아. 해석 중이라고. 그래서 얘기했잖아.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 표현은 해석이 포인트라니까. 이거. 이 식은 문제 풀이할 때 안 써먹어도 됩니다. 의미 없어요, 얘네들은. 의미가 없어. 얘는 이건 별로 안 써도 돼. 걔 뭐 해석하셔야 된다고. 어떤 직선의 실수배하고 어떤 직선 그대로 갖다 붙였어. 뭐 했다는 거야?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뭐 했다는 거야? 연립했다. 연립했다는 건 두 직선의 무슨 점? 교점을 지나는 무슨 직선? 임의의 직선. 됐냐 안 됐냐? 그러면 다시 얘를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K에 대해서 정리했더니 앞에 나와 있는 요놈의 식기 직선과 이 직선의 무슨 점을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특정한 직선이 아니라 누구라고? 임의의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지나는 한 점 P라는 놈의 식기는 이 두 직선의 무슨 점을 의미하니? 얘네들의 무슨 점? 교점이 뭐가 된다는 거야? 그렇지, P 나오면 되죠. 됐냐, 됐냐. 그러니까 해석하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표현 연습이 여기서 중요해요. 앞에 처음에 여러분들 연습시켜드린 그 예제들은 중등과정 연속이기 때문에 그걸 틀리는 사람들은 없어. 여기서부터야. 왜? 해석 들어가고 너무 슬슬슬 해석하고 그리고 해석
녀석 뭐해라? 그래프 뭐해라? 그려라. 제발 좀 항상 뭐하고 시작해라? 그려라. 그려서 어떻게 풀지를 보는 게 가장 기본인 거지. 안 그리고 그냥 머리로 자꾸 풀려고 하지 마세요. 안 풀리는 게 되는 부분입니다. 본인의 머리를 너무 믿지 마시고 제발 그리세요. 그려야 어떤 식으로 풀지 도형적으로 좀 더 간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니까 제발 그리는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표현 됐나요?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요건 지금 필기 하시고요. 자, 부르는 문항 체크하겠습니다. 142번. 이거 하나만 하면 되죠. 142번 하나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자, 그랬지요. 보통 직선 그리려면 점 몇 개만 잡으면 되니까 빨리 그리려면 2개. 당연히 뭐 절편. x절편 얼마? 4. y절편 얼마? 4. 그래서 가로 하나 그리시면 끝인 거고.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 포인트가 이제 얘를 보는 건데 얘도 하나의 무슨 선? 직선. 문자 누구하고 누구에 대한? x와 y에 대한 몇 차? 1차. 그럼 뭐 여기서 문자 누구는? m은 뭐 취급? 상수 취급. 거기까지 표현 이해갔니? 그럼 거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직선을 주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둘 중에 하나. 뭐하고 뭐? 지나는 점과? 그렇지. 다시 직선 나오면 둘 중에 하나. 뭐하고 뭐? 그 다음? 그렇지. 됐냐 안 됐냐?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이 직선을 우린 정확하게 그려 못 그려? 못 그려. 문자 누구 때문에? M 때문에. 됐니? 그럼 빨리 확인해 보셔야 돼. 그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건 뭐하고 뭐? 직선 나오면 둘 중에 하나. 뭐하고 뭐? 다시 둘 중에 하나 뭐? 그걸 좋냐 안 좋냐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임의의 직선이 주면. 다시 직선 나오면 뭐하고 뭐? 그걸 판단하셔야 된다고. 그럼 그 얘기는 그거 어떻게 판단해요? 다시요. 이 직선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건 문자 누구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m으로 정리하는 거야. 다시 누구로 정리하라고? m으로 정리를 해? m으로 정리하면 x 플러스 얼마? 2 더하기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요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우린 뭐 알고 있니? x는 마이너스 2 또 y는 1. 그러니까 직선 주어지면 둘 중에 뭐를 알고 있는 거야? 지나는 한 점. 몇 콤마면? 그렇지.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것까지를 반드시 뽑아내셔야 돼. 이 표현에서. 이게 항상 그래서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직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x하고 y에 대한 1차식을 줬는데 얘를 정확하게 못 그려요. 그럼 못 그리면 빨리 판단하라고. 점이나 기울기 둘 중에 뭐 알려줬니? 됐어 안 됐어? 문제에서 기울기를 알려주는 직선도 존재할 수 있고요. 점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뭘 알려줄지 몰라. 문제마다 다르거든. 근데 알려주는 건 무조건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뭐하고 뭐 중에 하나? 지나는 점. 그렇지. 그러니까 걔를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표현됐니? 그럼 어쨌든 얘는 마이너스 2,1이라는 요 점을 지나는 어떤 임의의 직선을 나타내는데 표현됐냐 안 됐냐? 요 직선이 됐어? 다시 마이너스 2,1이라는 임의의 직선을 나타내는데 이 직선이
요 직선하고 몇 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다고? 1사분면. 그럼 1사분면에서 만나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돼야지 만나는 경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1사분면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가 갈리는 그 만난다와 안 만난다가 갈리는 경계선 지점을 찾아야겠지. 그래야 만난다 안 만난다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1사분면이라는 건 당연히 어느 축하고 어느 축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요만큼의 1사분면인 거고 X축 위, Y축 위는 1사분면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요놈의 식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사분면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가 갈리려면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경우가 존재할 거고요. 표현 됐냐 안 됐냐? 됐니? 다음 두 번째 어떻게 돼야지만 요렇게 돼야지만 우리는 존재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니? 됐어? 그랬을 때 이제부터 잘 들어. 여기까지는 공부하면 다 해. 근데 그 다음에 학교에서 장난질을 치면 니들이 틀리는 100%가 뭐가 되냐면 첫 번째 경우에 1번의 경우를 보면 결국에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경우니까 0, 얼마 4를 뭐하는 경우야? 지나잖아. 점지나 뭐하라고? 그렇지. 밥지나 대입하라고. 됐어 안 됐어? 다시 한 번 더. 얘는 몇 콤마면? 4,0. 0. 그러면 4,0을 뭐 해야 돼? 대입하지. 그럼 너네는 대입해서 사이로 찾고 끝나. 항상. 됐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여러분들의 풀이는 어떻게 하냐면 0,4 지나 점지나 그럼 대입해야 되니까 0,4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m 더하기 1은 0 나올 거고요. m은 2분의 3 나올 겁니다. 다음 4,0도 지나 대입하셔야 되니까 4m 더하기 2m 더하기 1은 0 하면 m은 마이너스 6분의 1 나와. 그럼 1번과 2번 사이에 존재해야 되니까 m은 마이너스 6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아요 라고 대부분 이렇게 뽑아. 됐어? 대부분 저렇게 푼단 말이야. 물론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돼. 대부분이. 근데 학교에서 뭐 한다고? 장난을 친다고. 그래서 공부하시라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니?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여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됐어? 자 다시 가겠습니다. 1사분면에서 만나려면 1번보다 기울기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그렇지. 이렇게 와야 돼? 이거 작아져. 다음 1사분면에서 만나려면 2번보다 기울기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그렇지. 커져야 돼. 표현 됐어 안 됐어?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표현 됐어? 그렇게 확인하라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 다시 보세요. 이 직선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울기를 확인합니다. 기울기를 확인하라는 건 누구는 하는 꼴로 고쳐야 y는 하는 꼴로 고쳐야 되겠지요. 그럼 y는 뭐라고 표현되니까? mx라고 표현이 되니까 m이라는 놈의 식기는 1번의 기울기보다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1번의 기울기보다 m이라는 건 1번 기울기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다음 2번 기울기보다 어때야 돼? 그렇지. 이걸 계속 공부하시라고. 뭔 소린지 이해 갔어? 이렇게 잡아내시라고. 학교에서 이거 갖고 장난질 친다. 됐니? 무조건 사이 아니야. 커지거나 작아질 수도 있어. 1번 기울기보다 커지고 2번 기울기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문제 모양 자체가. 사이에 있다가도 얘가 n분의 1이 되는 순간에는 바뀌어요.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푸는 과정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표현 됐어? 얘가 기울기니까. 됐니? 그럼 이거를 뭐 하지 말라고? 이 계산 과정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럼 왜 그렇게 돼요? 다시 1번 기울기는 얘 몇 콤마면? 얘 몇 콤마면? 그렇지. 두 점 줬잖아. 기울기 찾아 그냥.
1번 기울기 마이너스 2,1과 다음 몇 콤마 0,4가 기울기 x변화량 얼마? 2 y변화량 얼마? 3 맞아 틀려 그러니까 얼마? 2분의 3 됐냐 안 됐냐? 다시 한 번 더 2번 기울기 몇 콤마 몇 하고? 마이너스 2,1하고 다음 몇 콤마야? 4,0 x변화량 얼마? 0 6 y변화량 얼마? 마이너스 1 표현됐니? 만약 여기가 뭘로 바뀌어있으면 n분의 1로 바뀌어있으면 부동 바뀌어요. 부동 바뀐다고. 숫자 갖다 놓고 끝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숫자 갖다 넣고 푸는 문항이 90% 이상인데 학교에서 장난질을 치는 건 항상 이거 갖고 장난을 쳐. 그러니까 다 풀어놓고 쌤 이거 틀렸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 꼭 나온다고 매년. 이해갔니? 그러면 다시 이렇게 바로 갖다 대입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직선 특히 음수죠. 커진다 작아진다 이거 잘하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되니까. 이해 갔어? 됐니? 오케이. 요놈 식기 필기하시고요. 자, 필기 다 되셨으면 요놈 식기 필기 다 되셨으면 빨리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확인만 먼저 하고 문제 풀 시간은 따로 드릴 테니까 일단 10보는 확인부터 포인트는 이거 발견하는 게 점진하고 직선 요거 발견하셔야 되니까 148번 잠깐만 볼게요. 148번 직선 m 플러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4는요 당연히 직선이니까 기본 변수는 x하고 y에 대한 1차 m은 그러면 뭐 취급? 상수 취급. 근데 이렇게 임의의 직선은 기본적으로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됐니? 100% 안 나오는 건 무조건 지나는 정점을 100% 알려주는 거 아니지만 거의 다 지나는 정점을 하나씩은 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임의의 직선인지 그냥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인지 확인하려면 이 식을 주어진 x하고 y에 대한 1차식을 문자 누구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땡. 누구에 대해서? m에 대해서 뭐 하라고? 정리하라고. 빨리 정리하세요. 몇 콤마 몇을 지나는지. 자, 몇 콤마 몇 지납니까? 4 콤마. 4 콤마 그 다음? 4 콤마 얼마? 5. 됐어 안 됐어? 자리에 안 가신 분? 됐냐 안 됐냐? 4 콤마 5 다 됐니? 발견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요. 앞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앞에 어디를 볼 거냐면 이번에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132번이요. 132번. 132번. 직선 연원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직선 y는 누가 몇 등분할 때? mx가 몇 등분할 때? 2등분할 때. 그럼 얘도 뭐 알려줬어? 지나간 점 기울기 중에. 기울기 알아? 지나간 점 누구? 몇 콤마면? 몇 콤마면? 아니에요, 아니. y는 mx요? y는 mx? y는 mx? y는 mx 뭐라고? 위에 절편 중심 말고 그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y는 mx? 몇 콤마면? 다시 누구에 대해서 정리? 정리! 한쪽으로 뭐라 정리? 그렇지! 됐냐 안 됐냐? 이게 빨라야 돼. 이게 안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이게 되셔야 된단 말이야. 계속 여러분들한테 해석, 뭐 해라 자꾸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은 교점 구하고 연립하고 이런 걸 틀리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직방이 안 되는 단원에서 포인트가 이 식에서 주어진 직방식에서 이 지나는 한 점 발견하는 게 여러분들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걸 계속 연습하라고. 다시요. 어떤 직선 나오면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 뭐하고 뭐? 둘 중에 하나 알려준다니까. 그걸 발견할 줄 아셔야 된다고. 이해 갔냐 안 갔냐? 교연대님 반드시 발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이번에 도형의 넓이는 2등분하는 직선이고요. 문제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가질 거기 때문에 조금 정돈만 해드렸고 실제로는 원래 정돈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래도 여러분들은 필요로 하니까. 자, 봅시다. 뭐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여기가 대부분 끝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 방에 가겠습니다. 삼각형 같은 경우에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경우는 임의의 직선이 2등분할 수도 있고요. 중선이 될 수도 있어요. 중선이라는 건 이미 얘기했죠. 한 꼭지점과 마주보는 대변에 무슨 점을 지나야 되니? 그렇지. 꼭지점과 중점 지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 하겠어? 2등분할 거야. 표현 됐냐 안 됐냐? 중선이면 무조건 2등분할 거 같아. 다음 두 번째. 얘가 중선이 아니라 넓이를 2등분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중선이 아닌 놈이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몇 등분한다라고 하면 2등분한다라고 하면 무슨 모양 쓰라고? 편한 모양 쓰라고. 됐어? 됐어? 편한 모양. 편한 모양이라는 건 1번, 2번 어떤 넓이 쓰는 게 편하겠니? 그렇지. 당연히 삼각형이 편한 겁니다. 사각형이 편한 게 아니에요. 됐니? 당연히 1번 쓰라는 거야. 됐니? 다음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나누고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의 넓이를 직선이 2등분한다면 누구를 지나야 된다? 그냥 대각선의 무슨 점? 교점. 이미 중학교 때 한번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고요. 모양 보여드리게 된다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존재하는데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무슨 점을 지나게 된다면 교점을 뭐하게 되면 지나게 되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당연히 같아달라. 같지요. 이 넓이하고 이 넓이 같아달라. 같아. 이 넓이하고 이 넓이 같아달라. 같아. 그러니까 대각선의 교점 지나면 무조건 넓이 2등분합니다. 됐니? 평사도 그렇고요. 직사각형도 그렇고 마름모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당연한 겁니다. 이 놈식에는. 다음
원 나오면 항상 누구이요? 그럼 원의 넓이를 직선이 몇 등분 한다면? 2등분 한다면 누구 지나야 돼? 그렇지, 중심 지나야 돼. 그래서 2등분 될 거고. 표현됐어?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깔리니까 나중에 이 임의의 직선을 구하는 형태가 계산이 좀 지저분한 게 많으니까 이거를 잘 발견하셔야 되고 중선, 먼저 가장 기본기는 중선이라는 거 다시 한번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부르는 문항 한번 체크해 볼게요. 131번 하고요. 다음에 148번이요. 131번, 148번 지금부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자, 없으시면 바로 확인 가겠습니다. 30페이지 질문 있으신 분? 30페이지는 중선이야, 인이의 직선이야? 130페이지에 131번. 중선. 됐지요? 점 누구 지난다 그랬어? A. 꼭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됐니? 항상 직선 나오면 지나는 점 잘 발견하셔야 되고요. 다음 넘기셔가지고 33페이지에 148번 질문 있으신 분? 없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시간 숙제는 34페이지에 159번까지인데 앞에 B단계를 포함할 겁니다. C단계는 뺄 거고요. B단계만 포함하겠습니다. B단계 20페이지부터 어디까지냐면 23페이지까지 요거랑 됐어? 그 다음에 지금 26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가 다음 주 월요일 숙제입니다. 됐니? 남은 시간 한 5분 정도 숙제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숙제하세요.